반갑습니다. 저는 산 김영준 국어논술 전문학원 반포배움터에서 중1 학생들 관리를 맡고 있는 중1팀장 이소종 강사입니다. 이 영상은 7월, 8월 방학 동안 학생들이 김영준 국어논술 전문학원에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받는지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학창시절에 매번 선생님들이 방학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선생님들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정작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니 아이들이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학, 그 방학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 성적이 결정된다는 걸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 중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2학기 때 학교 지필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그럼 2학기 때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 그 부분에서 방학 때 조금 더 그와 관련된 연습을, 시험을 보는 연습, 그 다음 이론에 대한 숙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놓는다면 아마 방학을 조금은 덜 효과적으로 보낸 학생보다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말씀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방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내게끔 할지 지금 스케줄을 짜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끝까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학부모님들의 선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꼼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올해부터 조금 강조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 수업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아이들의 능력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 지필고사 혹은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평가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 문장으로 자기 생각 쓰는 거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처음 서술형 평가 문제를 받아본 초등학교에서 막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쓰는데 꽤 많이 애를 먹습니다. 앞으로 서술형 평가 비중이 늘어난다는 걸 고려한다면 미리미리 연습을 통해서 서술형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 학원에서는 미리부터 그 추세를 앞서가는 서술형 수업 강화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정규 수업 3과목마다 서술형, 논술형 쓰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과제로 풀어오는 과제집 문제에도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조금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 왔을 때 아이들이 얼만큼 복습을 꼼꼼히 해왔는지 점검하는 복습 테스트에도 인근 중학교에서 지필고사에 출제하는 서술형 문제와 유사한 유형의 서술형 테스트 문제를 출제를 하여 아이들이 수업 시간, 과제, 복습 테스트까지 꾸준히 서논술형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변 학교에서 나왔던 서술형 문제를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시어 또는 식구가 담긴 행을 한 행만 찾아서 그대로 쓰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라는 비중이 5점 정도 되는 꽤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당연히 시 이론의 기본이 되는 화자가 무엇인지, 행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조건을 주고 조건에서 이런 문장의 형식으로 어법과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라 라고 한다면 단어에 대한 맞춤법 또한 맞춤법에 포함되는 띄어쓰기 이런 것들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알고 있는 이론이라도 그걸 자신이 글로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에 꽤나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조건에 맞춰 글을 쓰세요가 대부분 학교에서 추구하는 서술형 문제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조건에서 벗어난 자기 생각을 쓴다거나 아니면 문장 형식으로 쓰라 분명히 조건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단답형으로 빈칸에 들어갈 답들만 쓴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리부터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해두지 않는다면 학교 시험에서 배점이 꽤나 높은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할 확률이 높다. 미리부터 연습이 필요하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아이들에게 미리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 저희 1교시 독서논술 수업 같은 경우 논술문을 작성할 때도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 논제를 분석한 다음 조건에 맞춰 글을 쓰는 훈련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비문학, 문학, 과제집에서는 예를 들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시문을 주고 중심 내용을 스스로가 문장으로 구성해보는 연습,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예시문으로 보셨던 것처럼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과제로 충분히 해올 수 있게끔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처음 만나게 되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문제를 아이들은 못 풀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학원에서 반복 학습을 통해 서술형 문제를 쓰는 훈련이 충분히 아이들이 서술형 내신 지필고사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는 효과적인 연습이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과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총 똑같은 수업이 7타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3개, 일요일 동일한 시간에 3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강은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개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수업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시간의 수업이 1교시는 독서논술, 2교시는 전주 해온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와 함께 비문학 수업, 그리고 마지막 3교시는 문학 또는 문법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마다 커리큘럼에 따라서 문학으로만 구성된 경우 또는 문학과 문법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3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거나 또는 배워야 하는 필수 문법이 3과정에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수업은 총 이렇게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과정 수업은 총 8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1교시에 해당하는 독서논술 수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과정 독서논술 시간에 다루게 될 책은 총 3권입니다. 먼저 인문 분야에 해당하는 세종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그 다음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왜 법이 문제일까, 그리고 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하리하라의 청소년을 위한 의학 이야기, 이렇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독서논술 시간에 목표로 하는 점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특히나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그런 훈련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선정한 책 3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인문 분야, 또 사회 분야, 또 과학 분야, 특히나 학생들이 과학 분야, 또 기술 분야, 아니면 사회 분야에서도 법 관련 지문들은 꽤나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배경 지식을 쌓아두는 훈련을 한다 하여 이번에 이렇게 책을 3권 선정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독서논술 시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생들은 수업에 오기 전에 필독 도서를 읽고 과제집에 있는 기본학습과 심화학습을 풀어오게 됩니다. 책을 읽고 꼼꼼히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제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과제를 하고 오면 수업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배경 지식을 설명하십니다. 물론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의 수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의 지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논술 문제를 받아들고 논술문이 요구하는 답안을 원고지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원고지를 주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알아서 써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논술고사 또는 학교 수행평가에서 선생님들이 글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썼는지 그 계획에 해당하는 개요부터 채점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개요를 먼저 작성한 후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춰 글을 쓰는 훈련을 해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제를 분석하고 논제에 맞춰서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갈지 개요를 쓴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훈련을 반복해서 해나가면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감을 잡기 힘들어하던 학생들도 조금씩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요런 논제는 요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요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습득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논술문을 써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면 그 다음 주 선생님께서 첨삭을 끝낸 후에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간엔 그 주 읽어와야 될 부분을 꼼꼼히 읽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독서 테스트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 하여 과제, 선생님의 수업, 논술문 작성, 그리고 학생이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독서 테스트, 이런 부분들로 아이들의 1교시 수업이 채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받아드는 논술문 문제에서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고 이 논제를 분석한 다음에 이런 개요를 아이들과 함께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개요에 맞춰서 글을 쓰면 선생님이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돌려주시는 부분까지 간략하게 사진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요에 맞춰서 글을 쓴다? 선생님, 개요까지 아이들이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문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개요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학원에서는 그걸 훈련시키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1교시 수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2교시 문학과 문법 수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과정의 문학, 문법 수업은 현대시 2주, 현대소설 2주, 그리고 고전소설 1주와 문법 2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금 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용운 선생의 시, 정지용 시인의 시,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학창시절에 보셨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시인들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설 같은 경우도 사랑소님과 어머니, 동백꽃 같은 기본적인 아이들이 꼭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작품들로 이번 3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는 현대소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낯설어 할 수 있는 고전소설, 양반에 대한 풍자를 다루고 있는 박지원의 양반전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좀 더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려워할 만한 고전 문학을 맛보기 형식으로 이런 게 고전 문학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수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1 문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단어의 품사, 그리고 어휘와 관련된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학교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학교는 품사는 끝났고 어휘의 체계와 양상은 아직 안 했다. 혹은 둘 다 끝났다. 아니면 둘 다 안 했다. 이런 학교들이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품사와 어휘의 체계, 양상은 2학기 지필고사의 시험 범위로 반영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여 미리 방학 동안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해 놓고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전 모의고사를 3과정 때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1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궁금해하시는 점이 우리 아이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아이의 실력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크게 많지 않아서 저도 상담할 때 조금 힘들고 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편이시더라고요.
해서 아이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또 2학기 때 학교에서 시험 보게 될 어떤 유형의 문제를 미리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이번 3과정 때는 유사한 유형으로 앞에 있는 커리큘럼 내용을 바탕으로 한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문법 수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 이론 학습을 하고요. 집에서 과제집을 통해서 자신이 수업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왔을 때 테스트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문학, 문법, 이론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학마다 학원에선 방학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특강을 개설합니다. 이번 중1 학생들 여름방학에 개설된 무료 특강은 총 3가지 강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작성의 기본이 되는 또한 2학년 올라가면 마주하게 될 표준 발음법이라든가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기초 이론 정리 수업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문법 수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단위가 자음 모음에 해당하는 의문입니다. 요 의문의 개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문을 알아야 올바른 발음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의문 변동과 관련된 중학교 3학년 문법 수업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올바른 문장 작성의 기본이 되는 맞춤법 특강과 문법의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하는 의문과 관련된 문법 특강이 2강이 마련되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문학 특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특히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처음에 배웠던 기초적인 이론들을 까먹고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서술형 문제 예로 보여드렸지만 행을 찾아 쓰시오 했는데 시에서 줄에 해당하는 행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선생님 행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시와 소설을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기초 개념을 정립하는 특강이 하나 마련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특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문자를 통해 신청 문자 링크가 발송이 되면 원하는 특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비문학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문학 수업, 아이들이 1학년으로 올라와서부터 시작했던 지금 3과정 전 2과정까지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설명문이나 논술문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구조의 글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요 부분에서 어떤 설명 방식이 쓰였구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문학도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반복 학습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이번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지문의 난이도를 높여서 고등부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서 각 영역별로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예술 영역, 각 영역별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차 훈련을 해 나갈 것입니다. 비문학 수업도 기본적으로 문학 수업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선생님 수업을 바탕으로 그 다음 주에 과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오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테스트를 보게 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문학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들은 여기 정리가 돼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학기 학교별 내신 대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과정에는 내신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요. 여름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주변 학교 중에서 2학기 때 내신 시험을 보는 학교들 위주로 저희 학원에서도 내신 수업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시험 대비는 대략 4회에서 많게는 5회
또는 여기에 직전 보강 1회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횟수는 시험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특성을 완벽하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2학년, 3학년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학교별로 추가되는 진도에 대한, 그러니까 교과서 외 지문에 대한 보강도 이루어지고요. 학생들 수업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보다 꼼꼼하게 학생들의 과제를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이 내신 시험에서 점수가 새 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든다. 요걸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1학기 때 내신을 본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 때 내신 시험을 보게 될 예정이라 학교별로 어느 타임에 몇 타임이나 수업이 개설될지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론학습을 위한 기본서, 학생들이 집에서 해와야 할 과제집,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제집 외의 문제라든가 학교에서 교과서 외 지문이 시험 범위에 나올 때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추가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꼼꼼히 집에서 공부를 해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복습 테스트, 이런 자료들로 이루어진다 예시를 어머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어떻게 관리를 받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전에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출석 체크를 받습니다. 그 다음 수업이 3시간 이루어지는데요. 매주 2교시 시작 전에 첫 주를 제외하고 나는 매주 복습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 3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얼마나 학원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학생들의 성취도를 점검하기 위한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지적을 받는 사항들이 몇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잔다든가 핸드폰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다른 친구와 장난을 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든가, 그 다음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필기를 미흡하게 하거나 필기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테스트를 보거나 과제를 해올 때 답안지를 베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친구들은 학원에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학생과 학부모님께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관리에 들어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학생이 과제를 해오지 않았다, 남아서 과제를 수행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또 복습 테스트에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했다, 재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재시험을 끝까지 점검해서 학생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했는지 확인을 하고 돌려보내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과제를 수행해오지 않는 경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학생이라면 학생과 학부모님께 상담이 들어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원래 등록한 반에 못 온 학생, 그 주에 자기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대체 수업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주에 대체 수업이 불가능하다, 영상으로 수업을 볼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에 읽어와야 될 책을 꼼꼼히 읽어왔는지 독서 테스트 5문제, 그 다음 그 전주 문학, 비문학, 복습을 꼼꼼히 해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10문제, 그리고 매 과제집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필수 어휘와 관련된 과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휘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과제인데요. 그 과제집에 있는 어휘를 꼼꼼히 읽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휘 테스트가 총 10문제, 이렇게 25문제 정도를 매주 한 17분 정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각 과목마다 커트라인이 설정이 돼 있어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담당 선생님이 끝까지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재시험을 본 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을 숙지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돌려보내 주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게끔 학원에서 유도를 하는지 밑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문학이나 비문학 과제 같은 경우는 그 전주의 내용을 복습하는 복습 과제입니다. 당연히 복습을 하고 과제를 풀어야 수업의 능률, 학생의 학습 능률이 올라갈 것인데요. 단순히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만, 번호만 표시를 하고 답을 채점해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옆에 자신이 공부한 흔적을 남겨오는 겁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지문을 스스로 요약해 보면서 훈련을 했고요.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 왜 답이 아닌지, 3번이 왜 답이 되는지, 답이 되는 근거, 답이 안 되는 근거 같은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한 예시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과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익힐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정답의 이유와 근거를 꼼꼼히 기록해보고 채점 후에 틀린 문제는 해설지를 참고해 오답풀이까지 정리해와야 완벽하게 과제가 수행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3과정에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수업을 듣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 설명이 학부모님들께서 골치 아파하시는 방학 동안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고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3과정 안내 영상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